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10월도 며칠 안 남아서인지 날씨가 제법 더 싸늘해진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이비 계열의 제라늄을 좀 더 풍성하게 잘 키우고 꽃도 잘 보기 위한 수영 관리 방법과 조금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아이비 제라늄의 삽목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평소에 놓칠 수 있는 일반적인 아이비 제라늄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비 제라늄은 이름에서도 아이비라는 말이 들어있듯이 기본적으로 늘어지는 형태로 자라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위 형태로도 많이 키우지만 수시로 가지치기를 해서 일반 조날개처럼 짧은 수용으로도 키울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리스 형태의 다양한 수용 연출이 가능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대체로 늘어지는 형태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아래쪽으로 갈수록 앙상한 줄기만 남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급한 마음에 빨리 늘어지게 하려고 길이 생장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 줄기만 일자로 쭉 뻗어나가면서 거기에 웃자람이 더해져서 그런 형태로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웃자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디 사이가 예전과 같지 않게 갑자기 지나치게 길어지기 시작하면 웃자람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웃자람이 생기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빛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주고 키운 경우, 그리고 질소 성분의 비료나 영양분을 과하게 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나 순짓기를 제때 해주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또 아이비 제라늄의 경우 다른 제라늄보다 빛을 더 많이 보게 해줘야 되고 물을 더 말리듯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제라늄과 비교하자면 그리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라늄이 그렇지만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강한 빛을 보게 되면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빛은 실내에서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게 해주시면 무난하고, 물도 더 적게 줘야 된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말리듯 키우게 되면 이 묵은 잎이 수명이 짧아져서 하엽이 잘 생기기 때문에 앙상한 줄기만 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한 경우에는 이 잎 뒷면에 수포가 생기고 갈색으로 변하는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질병이 아닌 일종의 생리장애라 잎을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잎을 상하게 해서 잎의 수명도 짧아지고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제라늄도 적당한 수분 관리가 중요한데, 일반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으시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말랐을 때 흠뻑 주면 무난한 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영양 성분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코트 종류의 알비료를 화분 표면에 올려놓는 정도로 무난하고, 필요시에 액비를 희석해서 한 번씩 주는 수준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관리 방법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수영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비 제라늄이라고 해서 무조건 늘어지는 수용으로 키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 형태로 키우시든 짧게 키우시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늘어지는 수용으로 키울 때는 길게 그냥 계속 자라게 두면 될 듯하고, 짧게 키울 때는 어릴 때부터 짧게 잘라주면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할 때까지는 늘어지는 수용이든 짧은 수용이든 관리법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이비 제라늄 수영 관리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초 수용을 잡아 놓은 거라서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격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격가지가 없이 처음에 한 대로 그냥 계속 나와서 이것을 늘어지게 키운다고 한 가닥만 계속 길게 키우면은 중간에 겹순이 나오더라도 이 아랫부분에 뿌리목 부분과 그리고 중간에 겹순이 나오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돼서 아랫부분은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되고, 또 나중에 크게 자랐을 때 이 늘어지는 상층부의 무게가 감당이 안 돼서 쉽게 이 아랫부분이 부러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겹순이 나오는 이 부분까지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고 튼튼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실 때도 이것은 지금 짧은 수용으로 키우고 있는 거라 이 원줄기 부분이 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행잉으로 늘어지게 키우실 때는 이 첫 번째 분기점까지 너무 멀지 않게 약간 깊이 심어 주시는 게 늘어지면서 뿌리들 뜸도 잡아주고 이 아래 뿌리목 부분에서도 새순을 유도해낼 수 있고 일반적인 관리나 성장면에서도 유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여기 새순이 자라서 이렇게 꽃망울이 형성되면서 계속 위로 자라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꽃을 보고 기본적인 수영을 잡아 나가시는 단계에서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라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곁순이 더 발달하면서 풍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어느 정도 기초 수영은 잡힌 상태라서 여기서 늘어지는 수영으로 키우실 경우에는 이 긴 줄기를 그냥 계속해서 길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짧은 수영에 비해 한두 마디 정도 더 남기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잘라주어서 꾸준히 길이에 따라서 순짓기나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점점 더 늘어지는 수영 형태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짧게 키울 경우에는 좀 더 아랫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게 되는데, 자르기 전에 이런 목질화된 부분들을 좀 살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목질화가 됐는데도 이렇게 새 눈이 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더 과감하게 잘라줘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눈이 태화되었거나 이 줄기 부분이 길어져서 새순이 나올 곳이 없다면은 좀 더 안전하게 이런 목질화가 된 부분과 그리고 녹지 부분의 경계 부분에 한 마디 정도, 최소한의 이런 한 입 정도라도 잎을 남기고 잘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 중에, 이 늘어지게 키울 때 기본적인 수영 관리는 줄기의 끝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마디수를 좀 늘리면서 잘라주는 게 전체적인 격가지의 생성을 조절해서 이 무게 배분이나 관리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그렇게 키워야 아랫부분이 더 굵고 튼튼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야기 드린 이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좀 짧게 키울 거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비 제라늄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2개, 3개를 합식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육 환경이 괜찮다면 합식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합식을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길게 키우다 보니 왜소해져 보여서 그것을 단시간에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고, 저도 제라늄을 오랫동안 키워왔지만 합식을 하지 않아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처럼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한 개체를 가지고도 풍성하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많은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합식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하게 돼서 좀 오래 키우다 보면 결국 한 개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생육 환경에서는 자원이 풍족하다 보니까 다 같이 잘 살 수 있겠지만, 적어도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합식은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리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잘라낸 가지를 활용해서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서 삽목을 하는 것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아이비 계열의 삽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삽목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좋은 삽수를 준비하는 것인데, 이 삽수는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 묵은 데나 너무 연약한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성숙해서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이 삽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 일명 탑삽수라 하는 이 부분도 삽목이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길게 늘어지게 키운다고 처음부터 이 삽수를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삽목 과정에서 삽수 마름도 빠르게 되고 쉽게 흔들려서 성공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적정한 길이로 잘라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짧은 편이라 짧게 쓸 경우에 2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길게 쓸 경우에는 1개 정도 나오는 삽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한 2개 정도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라주고 이렇게 2개 정도만 남기고, 여기 지금 이것은 꽃망울이 있는데 이 꽃망울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이 중간 것도 잎이 여러 개인데 이것도 이렇게 2잎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잎 정도 이렇게 남기셔도 삽목이 괜찮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가위로 좀 다듬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발근이 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가위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으스러져서 이게 쉽게 썩거나 아니면은 발근이 되어도 균일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위로는 그냥 대충 좀 다듬어 주시고, 끝에 마무리는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끝부분이 이렇게 사선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단면적을 조금이라도 넓게 해줘서 발근에 좀 더 유리한 형태
형태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삽수를 다듬어 주실 때 한 가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사선으로 자른 이 부위와 첫 번째 마디 부분, 이 줄기 사이가 너무 길지 않게 해주어야 이게 발근이 됐을 때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뿌리목 부분하고 그리고 첫 번째 곁순이 나는 그 부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 것은 지금 웃자람이 없어서 이게 길이가 좀 짧은 편인데, 이게 웃자람이 생기게 되면은 이 줄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데, 이것의 길이는 손가락 한 마디나 두 마디 그 사이에서 해주시는 게 경험상 발근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형태가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좀 더 짧아지는 경우에는 괜찮지만은 더 긴 것은 나중에 이도저도 아닌 수영이 되어 버리니까 기왕 하실 때 이것을 좀 길이를 생각해서 잘라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삽수를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준비된 삽수는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물꽂이나 지피 펠렛이나 흙에다 꽂아 주시면 되는데, 흙에다 해주실 경우에 늘 이야기 드리지만 비료 성분이 없는 깨끗한 흙에다가 해주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원예용 상토나 강모래를 5대5로 섞어서 해주면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흙을 섞어서 보면은 이렇게 모래가 듬성듬성 보이는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원예용 상토에도 약간의 비료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강모래와 혼합이 되어 있고, 또 그 정도로는 무난히 뿌리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양분을 이용할 경우에 이 흙을 담으실 때 이 흙을 위까지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채워서 이 삽목을 했을 때 삽수가 깊이 들어가게 해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삽수가 흔들리지 않게 보호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흔들림을 줄인다고 이 화분 벽면에 바짝 붙여서 삽수를 꽂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린 삽목묘 단계에서부터 뿌리가 골고루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을 절반 정도 채우신 다음에 이 가벼운 재질의 흙을 이용할 때는 흙이 좀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삽목을 하기 전에 미리 흙에다가 물을 먼저 좀 충분히 저어가지고 흙을 이런 상태로 안정화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대나무 막대로 가운데 구멍을 뚫어 주시고 삽수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 주신 다음에 물을 한번 다시 줘서 삽수와 흙이 서로 들뜨지 않고 잘 이렇게 밀착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듯 해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삽수의 마름이나 썩음에 의한 실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셔야 되고, 물도 흙 표면이 어느 정도 마르게 되면 흠뻑 주어서 삽수가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삽목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급한 마음에 삽수를 뽑아서 확인을 하는 경우인데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한번 건들 때마다 점점 발근 속도는 늦어지고 절단 부위가 간염이 돼서 썩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자주 옮겨주는 것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삽목을 하면 처음 놓은 장소에서 한 달간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기가 있는데도 삽수가 마를까봐 조금씩 물을 계속 주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절단면이 썩게 돼서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제라늄도 삽목이 어려운 종류가 아니라서 대부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서늘한 베란다보다는 좀 더 따뜻한 실내에 밝은 그늘에 두시는 게 발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좀 생소한 방법의 삽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배지를 이용한 삽목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야기 드릴 방법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삽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화환 등에 흔히 사용하는 오아시스라 불리는 플라워 폼을 이용한 오아시스 삽목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와 비슷한 재질이긴 하지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로우 폼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고 또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제품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제가 해놓은 아이비 제라늄인데,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종류의 제라늄이지만 이런 식으로 발근이 잘 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뿌리가 그로우 폼을 뚫고 충분히 남았을 때 이것을 그냥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원래 여기다가 물을 먼저 흡수시키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하나 정도 자르시고 이런 소주컵이나 용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물을 이렇게 충분히 부어서 물을 흡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 여기 가운데 뚫린 구멍에다가 이 삽수를 그냥 이런 식으로 꽂아주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절반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윗부분이 마르게 되면은 그때 물을 한번 충분히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로펌을 이용한 방법은 홍보나 협찬은 아니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편리하고 발근도 잘 되는 편이라서 한번 소개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셨다가 필요할 경우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참 그리고 길게 자란 이 아이비 제라늄 가지를 리스 형태나 다른 형태로 수영을 변화시키려고 늘어진 가지에 손을 댈 때는 미리 이 화분에 물을 좀 말리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지 이 줄기가 부러지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작업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비 제라늄을 풍성하게 잘 키우는 방법과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